40년간 운영하던 약국을 재개발로 정리하며 20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약국이 망했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과연 누가 진짜 효자일까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40년간 지켜온 약국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손끝으로 만져지는 차가운 철문이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약국 안쪽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될 거였습니다. 벽에 걸린 약사 면허증을 떼어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자식 셋을 키우며 지켜온 터전이었거든요. 재개발 사업으로 모든 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품 진열대를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이 작은 약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새벽에 일어나 약품을 정리하던 날들이 스쳐갔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오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분이셨어요.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어깨를 토닥여 줄 때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영수가 재개발 보상금 많이 받았겠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보상금 이야기는 아직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경고하듯 말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돈 많으면 자식이 더 무섭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과연 제 자식들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며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앞을 지날 때 사장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재개발로 모두 이사를 가야 한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혼자 있으니 더욱 적적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보상금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평생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종이를 만지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걸 알면 저 아이들이 날 어떻게 볼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첫째 민호는 변호사로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나름 잘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로는 어머니에게 소홀해진 것 같았어요. 둘째 수지는 카페를 운영하며 나름 잘 산다고 했습니다. 예쁘게 꾸민 카페에 사진을 자주 보내주곤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장사가 어렵다며 투정만 늘어놓았어요. 막내 진호만 계약직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 걱정을 해주는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문득 자식들의 진심이 궁금해졌습니다. 부자가 된 어머니와 가난한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다를까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보상금 이야기는 숨기고 약국이 망해서 어렵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큰 수술이 필요해서 돈이 든다고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스러웠지만 궁금함이 더 컸어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서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일상의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늦은 저녁 세 자녀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국을 정리하게 됐고 건강도 안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바쁘다며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당분간 여유가 없다고 핑계를 댔어요. 어머니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카페 일이 있다며 주말에나 시간이 날 것 같다고 했어요. 요즘 직원이 그만둬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급한 일보다 카페가 우선인 모양이었어요. 진호만이 당장 달려가겠다며 걱정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내일 아침 첫 차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 시험이 옳은 일일까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형광등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민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의 20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새 건물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유리문에 새겨진 민호의 이름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비서가 정중하게 맞아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공손한 태도로 안내해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대기실의 가죽 소파가 부드럽게 몸을 감쌌어요.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과 인증서들이 민호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법대 졸업장부터 변호사 자격증, 그리고 여러 표창장들까지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로서는 자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10분쯤 기다린 후 민호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시계를 자꾸 쳐다보며 바쁜 티를 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더욱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가죽 소파와 원목 책상,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고급스러운 방향제 냄새도 났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2개가 나란히 켜져 있었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성공한 변호사의 사무실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으라고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고객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근한 아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약국을 정리하게 됐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해서 돈이 든다고 덧붙였어요. 민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골치 아픈 사건을 맡은 변호사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듯 했습니다. 수술비가 7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깊은 한숨을 쉬며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것처럼 행동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도 어렵다며 푸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의뢰인이 줄었다고 했어요. 사무실 운영비도 많이 들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보니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고급 가구들과 최신형 컴퓨터,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이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전망도 화려했어요. 민호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있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최근에 차도 바꿨는데 할부금도 부담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민호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며 건넸습니다. 10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만 원을 주면서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쓰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성공한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10만 원짜리 지폐가 손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곧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서둘렀습니다. 저를 배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서에게 맡겼어요. 성공한 변호사라지만 어머니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민호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성공하면서 마음도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차가운 공기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잠시 앉아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서늘함을 더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의 모습과 달리 마음은 황량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소음이 귀를 때리며 도시의 바쁨을 느끼게 했어요.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은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수진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수진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민호보다는 나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수진이 운영하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예쁜 간판과 화분들로 꾸며진 입구가 아기자기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원두 향이 진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카페 내부는 수진의 취향대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앤틱 가구들과 화분들이 아기자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한산해 보였어요. 벽에는 수진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던 딸의 솜씨가 드러나는 작품들이었어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카페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카운터에서 나와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구석자리 테이블로 안내하며 커피를 타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잔이 손에서 온기를 전해줬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입안에 퍼지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어요. 수진이 정성껏 내린 커피의 맛이 깊고 진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민호에게 했던 것처럼 상황을 설명했어요. 약국을 정리하게 됐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덧붙였어요. 수진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걱정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어딘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뭔가 계산하는 듯 했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정말 손님이 없었습니다. 제가 온 후로 들어온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후 시간인데도 이렇게 한산하다니 장사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남편이었어요. 인사를 건네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사정을 설명해 주니 사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사위의 반응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눈치를 주며 어머니에게 형이 있으니 거기 부탁하라고 말했어요. 카페의 장사도 어렵다며 푸념했습니다. 수진을 쳐다보며 눈빛으로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형이 있으니 거기 부탁하세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어요.
카페 임대료도 밀려있고 재료비도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손님이 줄어서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온다고 털어놓았어요. 수진도 결국 비슷한 말을 했어요. 카페가 적자 상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자신도 힘들다며 외면하려 했어요. 사위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마저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실망스러웠어요. 사위의 냉정한 태도는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족보다 돈이 우선인 현실이 서글펐어요. 결국 수진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며 건넸어요. 미안하다며 이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어요. 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돈을 받으며 수진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 뭔가 더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카페를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카페였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딸과 사위의 태도가 서글펐습니다. 사위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두 자녀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제 막내 진호만 남았어요. 과연 진호는 어떨까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진호가 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진호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진호만은 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진호가 사는 원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복도 전등도 어둡고 바닥 리놀륨도 낡아 있었어요.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생활 소음이 섞여서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진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형과 누나와는 달리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많이 걱정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방 안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진호가 정성껏 정리해 놓아서 깔끔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어요. 진호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차 향기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 안은 비좁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전기장판 위에 앉으니 온기가 몸에 전해졌습니다. 진호가 직접 끓인 차의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인스턴트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진호의 책상 위에는 자격증 공부하는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친 흔적들이 가득한 책을 보니 대견했어요. 저는 다른 형제들에게 했던 것처럼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진호의 반응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떤 병인지,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진호는 당장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지내겠다고 했어요. 수술비도 알바를 해서라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호의 진심이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엄마 당장 같이 살아요. 수술비는 알바라도 해서 마련할게요. 진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형과 누나는 돈을 아꼈는데 막내는 자신의 전부를 내놓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감동이 밀려왔어요. 진호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진호가 서랍에서 적금 통장을 꺼내며 건넸습니다. 몇 년간 모은 돈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부터 살리자고 말했습니다. 진호의 손이 떨리면서도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많진 않지만 엄마부터 살리자. 진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통장을 받아보니 손이 떨렸어요. 2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진호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내놓는 모습에 가슴이 저몄어요. 진호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받을 동안 간병도 자신이 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함께 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아프면 안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진호의 진심에 감동받았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짜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진호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줬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지만 마음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상황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밤이 깊어지며 진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밝게 사는 막내가 자랑스러웠어요. 진정한 효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밤 소음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호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이런 시험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진심에 감동받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보상금 계약서를 꺼내며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진호는 어머니가 갑자기 서류를 꺼내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무슨 서류인지 궁금해하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함께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진호야, 사실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서 보여주니 진호의 눈이 커졌어요. 2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진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약국 재개발로 받게 된 보상금이라고 설명했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진호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되었어요. 진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서운함까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진호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험은 너무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머니를 모실 거였다고 강조했어요. 진호가 화내는 모습을 보니 미안했습니다. 엄마, 이런 시험은 너무해요. 돈 없어도 모실 거였어요. 진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호의 화난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진호의 진심이 진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계속해서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게 상처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효도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어요. 진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진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때 진호만이 진짜였다고 털어놨어요. 진호는 형과 누나 이야기를 듣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시험한 것도 화나는데 형제들의 반응까지 들으니 분노가 치솟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이럴 수 있느냐며 한탄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정말 그랬어요.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른 형제들의 반응을 설명해 줬어요. 민호가 10만 원을 준 것, 수진이 5만 원을 준 것까지 상세히 말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진우도 이해해 줬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다며 화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험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서로를 믿고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의 원룸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진우가 이불을 챙겨주며 세심하게 돌봐줬습니다. 진우의 배려가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잠들기 전에 진우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어머니는 소중한 존재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의 진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진우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민호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박하게 들렸어요. 진우가 문을 열자 두 형제가 들이닥쳤습니다. 민호와 수진의 얼굴에는 당황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는지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200억이 정말이에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진우도 당황했습니다. 좁은 원룸이 더욱 비좁게 느껴졌어요. 4명이 들어가니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맞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왜 숨겼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의 변한 태도가 역겨웠거든요. 민호와 수진의 태도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걱정한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친근한 척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곁에 앉으려 하고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며칠 전 냉정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200억이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민호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도 동조하며 상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제가 똑같이 나누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형과 누나의 변한 모습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라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민호와 딸이라며 맞서는 수진의 모습이 볼썽사나웠어요. 돈 앞에서 형제애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형이니까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이 더 어머니를 잘 돌본다고. 수진이 맞받아쳤습니다. 급기야 민호와 수진이 서로 멱살을 잡으며 다퉜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진우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웃들이 항의할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진우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빨개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수진은 계속 다퉜습니다. 서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고 아기다툼을 벌였어요. 평생 형제로 살아온 사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큰 소리로 꾸짖어야 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보상금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가 역겨웠어요. 돈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어요.
좁은 원룸에서 5명이 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튿날 3자녀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진우의 원룸은 좁아서 근처 카페를 빌렸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자리였거든요. 민호와 수지는 여전히 보상금 분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은 뒷전이고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형제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큰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호와 수진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200억 원 전부를 진우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만 들리는 정적이 흘렀어요. 200억 진우에게 모두 준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반발했어요. 말도 안 된다며 항의했습니다. 형제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목소리가 커져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우만 주면 저희는 뭐가 돼요? 수진이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울 때 외면했던 자식들에게 줄 돈은 없다고 말했어요. 오직 진우만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기 민망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못했다며 변명했어요.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효도할게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은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가난한 엄마는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돈 보고 효자 행세냐.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자녀의 위선적인 모습이 역겨웠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달라진 태도가 한심했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진호는 어머니의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며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유일한 자식이었거든요. 민호와 수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상속 분쟁이 생길 거라며 겁을 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겠습니다. 민호가 협박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 재산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두 자녀는 포기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니 서글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했어요. 진호와 둘이 남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더욱 잘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진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이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새 아파트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주변에 공원과 마트가 있어서 살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진우가 직접 고른 곳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우가 이사 짐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새 집에 대한 기대감이 진우의 얼굴에서 읽혔어요. 새 집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아직 가구가 많지 않아서 텅 비어 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돼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진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어머니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준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매일 아침 진우가 따뜻한 국을 끓여줬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아침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계약직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려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이다. 제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였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서 소박한 반찬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없었지만 웃음이 가득했어요. 진우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취미 활동도 권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좋은 곳에 여행도 가자고 제안했어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민호와 수진 생각이 났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호와 함께하는 일상이 평화로웠습니다. 새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니 민호와 수진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문을 열어주니 민호와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민호도 수척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진우가 차를 내어줬어요. 따뜻한 차 향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잘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제대로 못 봤다고 인정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리워서 왔다고 말했어요. 카페도 정리하고 마음을 새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어요. 저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돌아온 게 반가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두 사람은 조건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보상금은 진우가 가져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청했어요. 돈은 정말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변호사 일이 바빠도 어머니 시간을 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말마다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습니다. 형과 누나도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착한 막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앞으로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순수하게 가족으로만 지내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앞으로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마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기뻐하며 약속했어요.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부터 민호와 수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부만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씩 예전의 가족 분위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남매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우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상이었어요. 소박한 반찬들이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의 의미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민호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진우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말이 늘어났습니다. 진우가 먼저 형과 누나에게 말을 걸며 분위기를 이끌어갔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진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께 안부를 물으며 건강 걱정을 했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도 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민호는 요즘 변호사 일이 어떤지 얘기해 줬어요. 수진은 카페를 정리한 후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가족의 웃음소리였어요. 식탁 위의 음식보다 따뜻한 분위기가 더 맛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려다가 제가 제지했습니다. 돈으로 효도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마음으로 하는 효도가 진짜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주말마다 안부를 묻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고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세 남매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형제간의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민호와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안부를 물었어요.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진우와 둘이 남아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따뜻한 물이 손끝을 적시며 포근함을 전해줬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할머니의 경고대로 돈 때문에 자식들이 무서웠지만 결국 진심을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민호와 수진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 4명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화목함이었어요. 비록 시험을 통해서였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번에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시험 덕분에 형제들이 진짜 마음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이제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처럼 돈은 자식들을 무섭게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진심을 가려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부의 의미였던 거죠.